자, 다 같이 앞에 한번 볼게. 2번 문제. 일단 첫 문장 읽고 나서 2초에 3초 정도 잠깐 포즈 주셨어요. 포즈 주고 이해하고 다음 문장 넘어갈 텐데, 여러분들 1차 시 때 배웠던 거 다시 한번 좀 복습해 볼게. 밑에다가 통념과 비판 그리고 반박의 구조라고 좀 적어 놓겠습니다. 통념 그리고 거기에 따른 비판과 반박의 구조. 우리가 통념을 제시할 때 대표적으로 쓰는 기출 표현들 중에 이런 게 있다고 했었어. common과 conventional이라는 형용사를 앞에다 붙이고 그에 따른 아이디어 또는 error 또는 wisdom을 붙여서 대부분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예를 들면 T는 공감 능력이 떨어질 거야. 공감을 아예 못해.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통념이죠. 그에 따른 뭘 한다? 아니 그렇지 않아. 나도 공감 잘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는 비판과 반박을 가한다라고 했습니다.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이 단어가 눈에 띄었었어야 돼. 이 common idea. 이게 뭐다? 통념이다. 그렇죠? 그리고 이 통념에 대해서 필자는 뭐라고 얘기한다? is wrong. 잘못됐다라고 뭐 하고 있다? 비판과 반박을 가하고 있다. 이게 첫 문장을 읽었을 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인식해야 되는 주요한 개념어입니다. 그렇죠? 자, 두 번째. 여러분들 빈칸 바로 앞에 있는 문장에 보면 어떤 표현이 들어가 있냐면 문장이 상당히 복잡한데 as 동그라미 뒤에 있는 as 동그라미 as 구문이 들어가 있어. 근데 이 as 형용사부사 as 원급 비교 구문은 해석 처리할 때 앞에 있는 as는 해석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앞에 있는 건 해석하지 않아요. 아무 의미가 없어. 앞에 있는 as는. 그럼 뒤에 있는 as는요. 이렇게 뭐뭐만큼 또는 뭐뭐보다 이 정도로 해석을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알겠죠? 이 두 가지 정도만 정리하고 지문 한번 시작해 볼게. 지문 잘 봐봐 얘들아. 빈칸이 요구하는 정보를 읽어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개인들은 오직 밑줄입니다. 그가 그렇게 주목하고 언급을 했대요. 그러면 중요한 거 개인들과 그가 언급하고 주목한 개인들은 어떤 존재인가? 지금부터 여기에 대한 정보를 한번 찾아가 볼 겁니다. 첫 문장부터 한번 읽어볼게. 심리학자인 A라는 사람은 이렇게 제시합니다. 이 일반적인 통념인데요. 창의적인 개인에 대한 통념을 제시하고 있어. 위대한 통찰력을 떠올리는 개인들이죠. 근데 어떻게 떠올린대? In isolation. 고립된 상태에서 떠올리는 개인들은 잘못됐다. 이렇게 통념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결과로부터 나온대요?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부터 나온대. 자, 색깔 조금만 바꿔볼게.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로서 나온대요. 얘들아, 바로 앞에 있는 요 isolation이라고 하는 개념과 대립되는 개념이 뭐겠어? 다음 문장에 interaction이라는 개념이 대립어겠다. 그렇죠? 고립됐다라고 하는 것과 대립된 개념 뭐겠다? interaction. 상호작용하고 있다가 대립된 개념일 거야. 그래서 창의성은 고립된 상태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 뭐다? 상호작용하는 것 속에서 나오는 게 창의성이다. 자,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넘버링 좀 해볼게. 개인과 환경 또는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 여기서부터 창의성이 나올 수가 있고 또 어디서부터 창의성이 나올 수 있냐면 타이밍으로부터 창의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창의성이 나오기 위한 상호작용은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부터 쓰세요. 구체 진술이 등장을 하기 시작해. 그럼 이 구체 진술은 당연히 얘들아 잘 봐봐. For example 하나 뒤에 있는 뭐가 또 나왔어? Consider also 동그라미. 두 번째 예시 하나. 그래서 총 예시가 몇 가지? 하나, 두 가지 예시가 붙어주고 있다고 문장 속에서 가볼게. 예를 들어서 아주 위대한 르네상스 예술가인 기베르티나 미켈란젤로가 그들이 존재하기 50년 전에 태어났었더라면 잘 보세요. 문화입니다. 예술적인 후원의 문화가 그 자리에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그들의 위대한 성취물에 자금을 대거나 형성하기 위한 문화가 존재하지 않았을 거라고. 뭐에 대한 예시야? 1번. 문화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예시를 달아주고 있는 거야. 자, consider also. 또한 개별 천문학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의 발견들은 발생하지 못했을 겁니다. unless. 만약 수세기에 걸친 기술적인 진보,
망원경 그리고 진화하는 우주에 대한 지식, 그러한 진보가 그들 앞에 놓여져 있지 않았다라면 그들도 뭐 하지 못했을 거야? 발명하지 못했을 거야. 자, 수세기에 걸친 진보. 뭐랑 관련된 표현이요? 타이밍. 요것과 관련된 표현이겠지. 이 예시들은 어떻게 읽어주면 돼? 그냥 빠르게 읽어주셔도 괜찮다고. 그쵸?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 상호작용의 결과물이다. 특정한 조건 하에서 나오는 결과물들이다. 이 A란 사람의 핵심은 이겁니다. 잘 보세요. 색깔 빨강색으로 그대로 갈게. We should default. 너희들 should가 나왔는데 문장을 그냥 지나갔다? 이건 문제가 있어요. 그쵸? should가 나왔으면 최소한 필자의 주장을 조금 더 세심하게 시간을 들여서 읽어주셔야 됩니다. 맞죠? 우리는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많은 관심을 들여야 돼요. 어디에다가? 영역의 발전에 많은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무엇만큼이나? 우리가 그 영역 내에서 작업하고 노동하고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주는 것만큼이다. 여기서의 영역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건 당연히 뭐겠어? 개인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 그리고 타이밍. 요 1번과 2번이 이 영역이겠죠. 상호작용 자체가 영역일 거야. 이 개인과 환경, 개인과 타이밍, 요 사이의 상호작용, 여기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무엇만큼이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만큼이나. 왜요? 왜냐하면 오직 이것만이 적절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 어떻게 진보가 만들어지는지를 설명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개인들은 오직 밑줄이래요. 이 사슬 속의 연결에 불과하고요. 과정 속의 단계에 불과합니다. 개인은 이렇게 정리할게. 영역의 일부입니다. 개인은 영역의 일부입니다. 우리가 빈칸을 통해서 선지를 통해 찾아야 되는 건 이거야. 개인은 전체 영역의 일부분이다. 이 내용 찾아주시면 돼요. 전체 1번 한번 가볼게. 개인의 창의성은 오직 행운으로부터 나옵니다. 행운에 대한 얘기 나온 적 있어 없어? 전혀 없죠. 속어. 자, 2번 발견은 오직 만들어진대. 무엇 때문에? 기존 지식 덕분에. 얘들아, 뭐가 틀렸어? only가 틀렸죠. 오직 이것 때문에 만들어지는 건 아니야. 3번 개인의 천재성이 핵심적 요소래요. 뭐에 있어서? breakthrough는 별표치고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쓸게. 획기적인 발전. 획기적으로 무언가 발전하고 발견하는 것에 있어서 개인의 천재성이 핵심이다. 전혀 언급된 바 없죠. 그렇죠? 4번 credit에다가 별표. 공로, 인정이라고 쓰겠습니다. 개인은 어떠한 공로도 인정받지 못해. 창의적인 성취에 있어서 이런 얘기도 전혀 언급된 바가 없어요. 자, 마지막 5번 개인의 창의성이라고 하는 것은 발생하고 떠올라요. 오직 어떤 경우에만? 밑줄 필요한 조건 속에서만 개인의 창의성이 나타날 수가 있다고. 뭐랑 같은 말이야? 개인은 오직 전체 영역의 일부분에 불과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자, 필요한 조건 밑에다가 쓸게. 1번과 2번이라고 써요. 필요한 조건들 1번과 2번. 그 영역 속에서만 창의성이 발현될 수가 있는 겁니다. 정답은 5번. 이렇게 가는 게 맞겠네요. 자, 2번 문제까지 전체 클리어. 할만하네요. 3번 문제 한번 가보겠습니다.